안녕하세요. 지우의 반편지 지우입니다. 삼시세끼 무병장수 식사법을 알고 계시나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평생 습관을 정리한 책이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몸은 기계가 아니고 자연입니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고 휴식을 통해서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 가져다주는 자정 능력. 그러나 좋은 습관을 쌓지 못해서 몸이 어딘가 불편해졌다. 그렇다면 병원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들여다보고 알맞는 식사를 조절함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수 비법,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우의 반편지 시작합니다. 약을 먹어도 왜 낫지 않을까? 52세 박세훈 씨는 고혈압 약과 당뇨약을 먹고 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먹어야 한다 생각하고 처방받는 대로 약을 먹었다. 덕분에 혈압과 당의 수치는 떨어졌지만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그는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식사법에 대한 정보를 듣고 오전에 과일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당 수치가 4주 만에 50이나 떨어졌고 약을 끊어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약은 몸의 질서를 깨트린다.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진다. 당뇨약을 먹으면 당 수치가 조절된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를 맞췄다고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오히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 부작용이 나타나면 또 그에 대한 약을 먹어야 한다. 무엇이 문제일까? 약물의 어원은 마른 풀이라는 뜻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풀에서 기인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먹는 약은 대부분 석유계 화학 물질이다. 양리학의 시조인 파라셀수스는 모든 약물은 동물이며 용량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학문적 정의에 따라 음식은 약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독성이 있는 화학 물질만 약이 될 수 있다. 좀 아이러니하다. 약을 먹는 것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기 위함인데 독성이 있어야만 약이 될 수 있다니. 약은 어떤 면에서는 치료제가 되고 어떤 면에서는 독소가 된다. 약 사용 설명서에서도 환자의 상태나 복용 기간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쉽게 말해 약이 되느냐 혹은 독이 되느냐는 용어 차이에서 비롯된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할 때는 치료 개수를 산정한다. 동물 실험 시 동물의 치사량을 치료량으로 나눈 값이 치료 개수이다. 보통 치료 개수가 클수록 안전한 약물로 취급하는데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는 1000 정도로 매우 크고 항암제는 1 정도로 매우 작다. 항암제의 치사량과 치료량이 같다는 것은 암세포, 정상세포를 함께 죽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항암제와 세포 분열이 빠른 암세포와 소화기, 두피세포도 함께 공격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대인이 먹는 약은 거의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동반한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좋은 자세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지혈증을 치료하는 스타틴계 약물은 횡문근 융해증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있다. 횡문근 융해증은 팔다리의 근육을 구성하는 횡문근이
약이나 운동 등의 원인에 의해 녹아 근육 괴세를 일으키는 병이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근육통과 급무력감을 호소하고 심할 경우 급성 심부전까지 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스타틴계 약물의 설명서에는 흔히 당뇨와 드물게 췌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약효가 나타난다는 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효소계가 차단된다는 말과 같다. 위장약은 위산 분비 억제제와 중화제로 위산의 활동을 떨어뜨리고, 고혈압 약은 여러 종류가 있지만 보통 혈관 수축을 차단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저해제를 사용한다.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는 혈당 강화제는 당이 장에 흡수되는 걸 막거나 간에서 당이 만들어지지 않게 차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를 떨어뜨린다. 이처럼 모든 약은 인체의 기본적인 활동을 차단한다. 의료 활동과 약 처방은 기준이 바뀌는 일도 허다하다.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마치 즉각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생길 것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영양학회의 식사 지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콜레스테롤은 위험 영양소가 아니다. 많은 임상 실험 결과 콜레스테롤과 심혈관 질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수십 년 동안 심혈관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 요소를 알고 지냈던 콜레스테롤이 이제는 위험 영양소가 아니라니 그저 놀랍기만 하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오히려 수많은 질병을 양산하는 유도제가 되어버렸다. 사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신경막, 뇌와 남성 호르몬의 구성 성분으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필요한 만큼 만들어내는데 스타틴계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것을 차단한다. 그래서 장기 복용 시 뇌세포의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 치매가 유발된다. 1980년대 중반 스타틴계 약물이 많이 팔린 뒤로 치매 환자, 발기부전 환자가 급증한 것도 이 같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치매약과 비아그라는 콜레스테롤 약이 만들어낸 새로운 약이다. 이처럼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약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다른 질병에 걸리기가 쉽다. 약에만 의존하는 환자들 때문에 병과 약물은 계속 만들어진다. 이 모든 고통은 환자들의 몫이다. 의사와 약사들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약이 병을 부른다. 결과적으로 약은 병을 고칠 수 없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감기약을 4알에서 5알 정도 처방해 주지만 독일의 의사들은 다르다. 그들은 아무리 열이 나도 허브티만 처방한다. 감기에는 약이 없기 때문이다. 감기의 원인은 돌연변이 바이러스라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면역력이 생겨서 몸이 자연 치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수많은 알약은 무엇인가? 약은 단순히 증상을 완화할 뿐이다. 종합감기약은 진해 거담제,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해열 진통제, 소염 효소제 등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해 거담제는 가래를 제거하고 항히스타민제는 콧물과 재채기를 유발하는 히스타민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해열 진통제도 열을 낮추거나 통증을 없게 한다. 그런데 콧물, 기침, 열, 통증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려는 중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이다. 몸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을 없애려고 하는 자연의 원리다. 이처럼 몸은 때가 되면 스스로 낫는데 우리는 그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약을 먹는다. 약물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면 대부분 부작용이 적혀 있다.
장기 복용 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다.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과 프랑스 보르도 대학의 연구 결과 수면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32% 증가하고 6개월 이상 복용하는 사람은 8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무서운 사실은 증상에 따라 처방받는 약물들이 일으키는 상호의 부작용이다. 약과 약의 상호 부작용에 대한 의사와 약사의 상세한 안내를 받은 적이 있는가? 별로 없을 것이다. 미국 사람들의 사망 원인 3위는 의약물 남용이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가 사라지는 약물도 많다. 짧게는 4개월, 길게는 24년 동안 사용되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오늘도 수많은 약이 FDA 승인이라는 광고 문구를 달고 시장에 출시되지만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1950년대 후반 유럽에서 임신부의 입덧 치료제를 사용하였던 탈미도마이드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약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부작용 없는 기적의 약으로 유명했던 탈리도마이드는 짧은 시간 동안 12,000명 정도의 기형아를 세상에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약보다 식습관이 먼저이다. 무조건 약을 배척하려는 건 아니다. 약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문제이다. 심한 두통이나 복통,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으로 고통스러울 때 약은 고마운 해결사가 되어준다. 가끔 약물이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서 쓰러질 만큼 우리 몸이 약하지도 않다. 다만 약이 모든 병을 치료해준다는 믿음, 장기 복용을 해도 안전하다는 믿음이 위험하다. 약을 먹기 전에 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보자. 우리 몸은 소소한 증상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사소하게 여기던 뱃살, 설사, 만성 피로도 그만큼 몸이 이상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이다. 알약으로 이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병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식습관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대인은 대부분 영양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있다. 특히 과일과 야채 섭취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과일과 야채 섭취만으로도 개선되는 증상이 수없이 많은데 안타깝다. 오전에 과일 3개 먹는 습관이 한 달 정도 몸에 배면 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다. 식후 과일은 독이 되지만 식전 과일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당 수치를 탁월하게 조절해 준다. 빵이나 과자, 우동과 라면을 먹으면서 과일 하나에 벌벌 떠는 당뇨 환자가 없기를 바란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는 완전소화, 그 중에서 약이 꼭 필요할까라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아프다면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알맞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좋은 식습관이 5년, 10년 장기적으로 습관화될 수 있다면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식품에서 섭취하고 오남용으로 인한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몸이 망가지기 전에 자연 치유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노력일 것입니다. 오늘 지우의 반편지에서 알아본 약을 먹어도 왜 낫지 않을까요? 이 문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건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 편에서도 우리의 건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겠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